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최근 청와대 2기 인사를 두고 친문 친정 체제 강화라는 언론의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친문 체제 강화라고 하면 전임 임종석 비서실장이 섭섭해한다라고 말해서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립과 날선 비판은 넘치지만 유머가 사라진 우리 정치,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대목도 아닌가 싶습니다. 송준의 시사만사 오늘은 우리 지역 출신 현역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펼치는 타이틀 매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예, 먼저 국토위에 홀로 남으셔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해결에 혼자 고군분투 중이신 민주당 박재혜 의원 모셨고요. 지난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으시면서 부산 지역 최대 국비 확보에 획격한 공을 세우신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지 국가 경쟁력이 또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 정책에 대한 핵심 문장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현 정부에 있어서 우리 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또 그래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을 각 도마 시도마다 하나씩은 하겠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 서울에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쉬운데 지방은 참 거짓 어렵습니다. 인구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말한 그 지역 발전 올해는 부산시에서도 예타 면제 하나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은 우왕좌왕한 면은 있었지만 의원님들하고 또 부산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확실하게 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타 문제가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이야기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죠. 부산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각별히 관심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지역구 출신이고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 부산이 있나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정부가 중앙정치권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산 확보, 또 법적 지원, 정무적 연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 때를 보면은 이 정부가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 경부선 철로변 지하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나 도지사 공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부산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 그리고 구청장들과 함께한 공약 그게 어떻게 안 들어있냐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국토위 장관이 누굽니까? 김현미 장관입니다. 김현미 장관을 못 넘어서 국토위 예산에서 이걸 집어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예산에 우리 박재호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은 예산 소위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 소위에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한 명이나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자, 이걸 보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이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에 필요한 소위 중에서 서울은 국비가 필요 없는 데입니다. 경기에 2명, 충청, 경남, 호남까지 다 챙기고 부산에는 1명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 부산 시내 한번 현수막 보십시오.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달아놨습니다. 참.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결기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독소리 육형제 말씀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는 사실로 예산 예결위 제가 개수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산 예산을 잘 챙겼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지금 부산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재선 3선 의원들은 부산 야당 의원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장제원 의원님께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그런 예산도 좀 따주셨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함께 노력해서 부산 전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문제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이 초선이었고 또 이제 새누리당, 한국당 의원님들은 재선, 3선, 4선, 5선도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의논해서 부산 문제가 왔을 때는 함께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적인 우리가 프랜카드를 많이 걸고 한다는 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딴 거나 또 그쪽에서 딴 거나 함께 요새 거는 게 간행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해놓고도 또 자기들이 원래 통과하면 그게 자기들이 땄다.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동 그 연금 아니습니까? 아동들 돈 주는 거. 작년에 개수 조정할 때 10%는 빼잡고 거래했던 것이 사실로는 한국당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동수당 얘기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부산 발전 얘기하면요. 부산 발전을 위해서 너무 섭섭한 거는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의원 들어오셨잖아요. 예결위에. 네. 소위에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결국은 예결위는요 50명이나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소위에 부산 의원을 배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박재호 선배님 말씀드리는 거는 집권 여당의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집권 여당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과실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철로변 지하와 이거는 너무 섭섭했던 게 제가 조정식 민주당 간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트지 내리는 날 마지막 본회의 통과되는 날 점심때 제가 마지막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 들어줬습니다. 겨우 15억 주겠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유재수 부시장이 상주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오거도만 보였고 민주당은 안 보인. 저도 안 보였다고 장 의원님 그런 섭섭하죠. 네, 섭섭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정식 의원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까지 오거도 시장과 함께 또 장제원 의원님 찾아가서 이래 말씀하시는 게 맞다. 내가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 보니까 결정은 거기서 다 한다. 특히 더 장제원 의원님이 부산을 대표해서 계시니까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국토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했죠. 저는 예비타당수 조사에 있어서도 그 대통령께서 광역단체 하나에 하나씩 지금 메탈 면제시켜주겠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권층, 집권당에서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부선 지하화 문제 했다가 이 제2신항 했다가 그다음에 부전역 그 복합환승센터 얘기했다가 이래가지고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보고 보면요.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하나씩 다 받아간 겁니다. 내륙철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는 이미 살짝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은 도대체 이 엄중한 이 대형 사업의 키 열쇠를 갖고 있는 예비타당수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당정이 무능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었잖아요. 네. 우왕좌왕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아니 그건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서 에타 면제를 하나씩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같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그렇지.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공약이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에타를 받는 목적에서 어긋날 수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정치권 의견도 다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돼 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부산이 과연 민주당 정부가 부산시 정부가 당정이 정말 준비된 정부인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정말 머리로 와도 부산 이거 해달라. 이렇게 물밑 작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집권 여당은.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전에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자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보고 드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그것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미리 다 나와 있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문제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래 됐는데 과연 그것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KTX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규정 문제가 아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복합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왕 한번 에타 면제를 받을 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자라는 뜻에서 지금 당정이 함께 의논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과연 어떤 게 더 맞는지 의논을 해서 함께 해낼게요.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예산 문제는 또 이제 지난해의 문제였고요. 예. 동남권 관문공항 혹은 또 우리 김해 신공항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오거돈 시장이 제일 공약으로 또 내세우기도 했고요. 먼저 민주당 쪽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민주당 6명 부산 지역 의원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 집 한 목소리로 다 통일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죠. 네. 이제 결정해놓은 것을 네. 이제 만약에 새로운 결정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이 정권 내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네. 그러면 가능할 것인가? 옛날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문제는 없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거는 확장성도 없고 소음 문제로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김해 지역이. 네, 김해 지역에 이래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공항으로 가는 게 24시간 뜰 수 있는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부산의 100년 대계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거짓 의견이 통일되고요. 통일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네. 지금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당 의원님들 입장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장 의원님. 신공항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누차에 걸쳐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앙정부 문제, 중앙정치권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 안보관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강경투쟁 노선을 가지고 있겠다. 다만 부산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나 정당을 가리지 않겠다는 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지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김해 신공항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결론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비겁했다고 봅니다. 비겁했고 가덕도 신공항야말로 우리 부산이 고투 서울이 아닌 고투 세계로 갈 수 있는 나는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거돈 시장 이걸 들고 나올 때 네. 어설프게 들고 나와서 또다시 갈등 비용을 만들어내고 김해 신공항을 날려버리면 안 된다. 이번에 만약에 이걸 들고 나오신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하지 말고 간보기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시라. 해내신 방법은 언론 동원하고 상공에 동원하지 말고요. 대통령을 설득하십시오.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해 설명하시고 집권 여당의 무게답게 집권여당답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일자리 뺏고 하는 거에 저는 좀 반론을 조금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50살 이하는요.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 일자리 부분, 경제 부분 한번 따로 좀 우리 지역에 간단하게 50살 이하는요. 모바일로 물건을 다 사버립니다.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의 충격입니다. 40살 이하는 1차 먹고 2차는 커피숍 갑니다. 이런 문화의 충격을 사전에 근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주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면 가덕도 공항 문제는 지금 이제 경남, 울산 함께 의논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의견을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전번처럼 지역 갈등이라는 거는요. 대구하고 만약에 부산의 갈등 같으면 대구를 얼마든지 섞들시킬 수 있습니다. K2 공항이 옮겨가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인천공항만 있어야 됩니까?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얼마든지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따로 여건이 요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제 말씀은요.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고 김해 신공항보다 훨씬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100% 동의합니다. 귀에 못이 박힙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좋고 이런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다 알고요. 다만 저는 여당과 시장님께서 집권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 이미 설득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가덕도 신공항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집권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설득하시라. 의원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거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토부가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가를 대통령님이나 총리나 모든 사람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3개 도시가 모여서 이제는 그런 지역 갈등이 없다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지금 2개월 했고요. 이제 곧 바로 이제 그 총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대통령한테 촉구할 그런 예정이 아니, 근데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지금 반대하고 요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따로따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이나 김해 신공항에
뭐 계속 추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아니요.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모르겠어요.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개인 국회의원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시다. 오케이. 그리고 도와드리겠다. 네. 다만 이거는 요 부분은 제가 집권당이 따로 다시 제기를 했기 질문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집권당이 책임이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요 부분 정리를 하고요. 그럼 자유한국당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국토부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요 부분 하나 하고 국토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혹시 우리나라 청와대 입장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국토부는요. 네.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놓으면 네. 번복을 잘 안 합니다. 역대 정권에 만약에 4대강 사업도 그래 문제가 많다 해도 번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는 국토부 관료 입장입니다. 네. 장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님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관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정이 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앞에 결정이 얼마나 잘했다 잘못했다 정확한 데이터와 이런 걸 가지고 2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3개 지자단체장님들께서 총리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19일이었나요? 김수현 청와대 우리 정책실장 여의도에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감이라든지 의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고한 부분에 이야기가 없었다 그죠? 그런 건 없었고 네, 부산 알겠습니다. 의원들 전체 아까 이야기했던 에타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좀 했고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지금 사실은 이 신공항에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지역이 경남인데 우리 오거돈 시장과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김해 신공항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그러면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은 일단은 지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울경 지역이 이 김해 신공항이 어렵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를 관철화시키고 제3지대 800만 부울경이 염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두 분의 스탠스 차이를 보면 오거돈 시장은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고 또 김경수 지사는 안 된다기보다는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도지사하고 민주당 시장들이 생각이 틀리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그러니까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또다시 이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먼저 이거는 정말 집권당에서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한 방법이 뭐냐. 국토부 장관한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논리들 김해 신공항이 왜 안 되느냐. 가덕도 순양이 100년 대결에서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도 설득을 하시고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설득하시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 설득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야당도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갈등 구조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유능하게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총리실로 바로 가져가자는 이야기 지금 국토부의 스탠스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바로 가져가자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장yon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권이나 다 일사불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고 뭐 그전 정권도 그랬고 그렇다고 부산이 뭘 많이 얻어왔습니까? 하물며 그 결정할 당시에 김해 신공항 확정할 당시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조건을 다 훑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부산 시민들도 그 짓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는 걸. 그래 그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을 설득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설득이 안 된다면
총리실로 가서 총리님께 이제 설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미묘한 입장 차이는요. 단계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관문공항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이런 걸 빼서 이제 힘을 좀 합쳐주면, 불경의 힘을 합치면 옛날하고는 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는 중이고, 아마 1월 말에 어떤 식으로든 총리님한테 이제 가서 저희들이 했던 거 하고 또 불경 지자체 단체장 3분이 함께 가서 설명을 해서 하여튼 뭐 설득을 좀 해보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부산 이제 민주당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집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무능하고 결기 없고 무책임하다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어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바라고, 어쨌든 저희들은 얼마든지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는데 도와드릴 거고, 또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갈등 비용이 많지 않게끔 유능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장 의원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 부분은 뭐 결국은 또 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양한 입장에서 부산 국회의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거고요. 저도 참 대단히 의미 있고 반가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예정보다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올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꼭 하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먼저 우리 장 의원님. 예,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랑을 좀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겨우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대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인한 반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보수의 가치를, 새로운 개혁 보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에 확 묻어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현 의원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올해 목표는요? 올해 목표는 이 집권 여당에 걸맞게 신공항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짓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정치는 어쨌든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냉정히 생각해서 어려운 경제, 저희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사회 문화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우리 극복해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좀 나아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특별히 첫날이니까.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 제가 오늘 좀 새해 덕담을 좀 하고 싶어요. 굿세어라 오거돈. 제가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 정말 오거돈 시장의 노력, 헌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발전에는 정치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부산 발전 논리거든요. 지금처럼 올해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아젠다를 제가 볼 때 용기 있게 꺼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유능하게 잘 이끌어내서 우리 100년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큰 주축들을 만드는 그런 굿세어라 오거돈, 오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줄평 굿세어라 오거돈. 우리 저희 한 줄평 하셔야죠, 그럼요. 잘하겠다 오거돈.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들도 힘이 되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힘이 돼서 부산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데 선두에서 오거돈 잘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오늘 결론이 여야 의원 두 분께서 모두 다 오거돈 힘내라고 힘을 주는 자리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